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만나보는 학술 정보, 리스로 세특 업그레이드 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글로벌 학산고등학교 사서교사 김미소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바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도구로서 그리고 학술 정보 서비스로서 리스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과제가 어떻게 하면 대학이 주목하는 연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왜 수행평가 등의 학술 정보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료를 똑똑하게 찾는지 간단하게 검색 기능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세특에 어떻게 리스를 활용해서 기록을 남길지 이렇게 이해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왜 사서교사와 함께 리스를 배우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드려요. 바로 사서교사가 정보 활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서교사는 정보 활용 교사로서 단순히 이런 책과 관련된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입 환경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가 곧 탐구 과정과 학업 역량을 여실히 드러내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리스로서 어떻게 지도를 그리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정보 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학교 도서관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 어떻게 신뢰적인 정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리스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로 세특을 차별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왜 수행평가 등의 학술 정보가 필요할까? 네. 여러분 보시면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시선이 멈추는 문장이 과연 둘 중에 어떤 문장 같으신가요? 네, 왼쪽은 유전자 가위 원리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고 발표함. 그리고 오른쪽은 유전자 가위 학술 정보의 배합 편집, 체세포 편집 내용을 비교하여 윤리적 탐구 근거를 스스로 선별하고 평가함이라는 문장입니다. 오른쪽 문장이 A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있고 또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내용이 왼쪽보다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은 리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대학 입학 사정관으로서 문장을 비교하는 예시를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세특 기록이 또 대입 질문 시에 그 면접관이 직접 세특을 보고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도 쓰이는데요. 왼쪽 학생이 쓴 세특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유전자 가위 원리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탐구함. 이런 문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이 주제를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실험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면접관의 학술지 기반 세특이 무슨 뜻이냐면 대학 면접을 보통 대학 학과의 교수님들이 많이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학과의 교수님이 쓰신 학술 논문을 인용하거나 학술 논문을 참고해서 리스에서 찾아서 세특을 쓴 학생의 경우에는 왼쪽 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세특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배합 편집 사례를 탐구하였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학과 교수님이 배합 편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경우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이더라도 이 학생에게는 "배합 편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배합 편집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더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입 질문을 할 때 질문 설계 도구로서 세특이 기능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 문장에서 더 학과에 대한 관심도도 더 드러나고 스토리텔링도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질문 설계 도구랑 이렇게 시선이 멈추는 문장이 잘 드러난 예시로서 쇼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기부가 돼 있길래 교수님이 보자마자 극찬을 하셨는지. 제가 1학년 때는 치의학 분야에 좀 국한돼서 썼다가 2학년 때는 좀 더 의료 분야까지 넓혀가지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구강내에서 타액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에 차관해 타액성 줄기세포를 암세포 발현 부위에 이식하는 방안을 야 이거는 거의 뭐 수준이 상당히 높은 화학 과목에서 완충작용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었는데 저의 진로랑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학문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냥 아이디어를 던지는 정도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했니 그러면? 1학년 때는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메디컬 분야 친구들이랑 같이 네, 보시면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 학과의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드러날수록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쇼츠의 내용은 메디컬 학과 학생의 예시였지만 메디컬에 국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나 예술 쪽 학생에게도 생기부로서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 정보원을 활용하면 학과 전공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관심도도 반영할 수 있고 학생 역량이 결국에는 차별화돼서 해당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리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대표 공식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데요.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연구 보고서 등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제시된 자료의 사진이 검색창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가 곧 검색창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알려드릴 텐데 학술 정보는 아래 나와 있는 3가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특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풍부합니다. 먼저 신뢰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방대함,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AI, 챗GPT 등 할루시네이션이 심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리스 같은 대표적인 학술 정보가 많은 사이트를 이용해야 여러분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부 특기 사항에서 차별성을 신뢰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피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검색창이라면은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마이리스를 통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내 책장, 내 추천 논문, 최근 본 자료 같은 기능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년별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마이리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례 시연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똑똑하게 찾을지 직접 활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 리스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와 있는데요. 검색이라는 글자랑 상세 검색이라는 글자랑 2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처음에 자료를 찾기에 앞서서 그냥 검색을 막연히 하시지 마시고 상세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 필터링에서 논문명, 저자, 주제어, 발행연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꼭 해당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나 학과를 검색해서 그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논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질문 설계 도구나 차별화 도구로서 더 유용해지는 기록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세 검색에서 검색 필터링의 기능은 더 정확한 논문,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고 싶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기능이 요즘에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융합 수행평가 많이 쓰잖아요. 저도 사서과나 국어과 이런 식으로 융합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색을 2번 중복해서 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검색했을 때 아까 계속 유전자 가위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유전자 가위로 검색을 하고 결과내 재검색 버튼을 눌러서 생명윤리라는 검색어를 추가해서 다시 재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학과 윤리 2가지가 동시에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할 때 과학 선생님이 자유 주제로 생명윤리랑 관련된 과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셨을 때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결과 자료 화면인데요. 보시면 유전자랑 생명윤리가 중복으로 포함된 자료만 검색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합 과제를 할 경우에는 결과내 재검색이라는 기능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여기 앞서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기능도 훌륭하지만 로그인을 직접 하려고 봐도 네이버나 카카오로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리스 기능이 좋아서 그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로그인을 하면 네, 이거는 제 마이리스 화면인데요. 유전자 가위를 많이 찾아봤더니 이제 벼에서 크리스피 유전자 편집 방법, 유전자 편집용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이런 식으로 많이 뜨네요. 이게 최근에 검색한 검색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리스가 추천해주는 논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과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검색어를 최근에 입력을 하기만 하면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공 아이디어 확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논문을 검색하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내 책장 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책장 이름을 직접 설정하셔서 내 책장에 담으시면 보다 더 쉽게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책장 자료 목록에서도 자료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까 학년별 포트폴리오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주제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유전자 가위로 국한하지 마시고 1학년 때 생명윤리, 그다음에 2학년 때 유전자 복제윤리, 3학년 때 유전자 가위 생명윤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점점 좁게 가는 자료를 미리 보셔서 선정하고 확인하면 제가 대학교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얘는 점점 관심이 가는 자료도 좁아지고 이를 통해서 학과 관심도가 구축되고 있구나.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이 학생이 관심 있어하는 관심도가 점점 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마이리스 기능에서 꼭 이렇게 책장 기능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애초에 1학년 때부터 자료를 찾으실 때 넓은 자료를 사용하시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죠? 초록이 요약이라는 단어 뜻인데요. 원문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것도 밑으로 내려보시면 국문 초록이라는 부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도 한 번에 몰려오고 시험도 많고 하니까 절대 원문을
처음부터 다 읽지 마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초록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해당 논문이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수행평가를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기능도 넣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문 초록 내용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10문장 정도로 그 해당 논문 내용이 미리 보여지니까 이것도 의도한 주제 내용이 맞는지 먼저 파악하고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활용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꼭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수행평가 세부 특기사항 내용에서 차별화할 수 있고 또 시간 절약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대로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시로 넣어본 내용입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챗GPT 검색을 할 때 역할을 설정하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생명윤리 단원을 배우고 있어. 과학탐구 수행평가로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이렇게 데드라인이랑 상황 설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생명윤리 관련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하니까 유전자 가위 기능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렇게 AI로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심하니까 수행평가 아이디어만 얻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라는 전문 정보원을 가지고 신뢰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절대 챗GPT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챗GPT로 수행평가를 완성하는 학생과 이렇게 2번, 3번 거르고 신뢰적인 정보원 사이트인 리스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학생과 결과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고 교사 입장에서는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AI로서는 질문을 하고 또 리스로 검색을 해서 신뢰를 얻어서 사이트 꼭 이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AI로 주제 설정을 한 뒤에 스텝 1이 주제 설정과 키워드였죠. 유전자 가위라는 주제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키워드로 유전자 가위 생명윤리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까지 입력을 해버립니다. 이 검색창에. 그리고 왜 스텝 1이 주제 설정과 키워드냐면 리스를 검색할 때 단어 구보다 핵심 개념을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요. 단어 구를 사용하는 양이랑 키워드를 사용한 검색 양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해당 교수님의 자료만 뜰 거예요. 네. 그리고 스텝 2가 필터링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검색을 필터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최근 5에서 10년 내에 최신 자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고 싶은 대학교, 나의 면접관 그런 교수님이 있는 학술 자료를 검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문 보기가 바로 가능한 자료. 리스에 원문 보기가 가능한 자료도 있고 또 다른 학술 사이트에 해외 정보원이나 이런 사이트도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원문 보기가 바로 가능한 자료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의 수행평가의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색 결과 좁혀보기는 검색을 하면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문, 유문은 원문 있음, 그다음에 주제 분류, 사회과학, 인문학, 과학, 예술 엄청 많은데 선생님이 체크한 건 사회과학이었고 그다음에 발행 연도도 최신 걸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료가 모두 다 찾아졌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 요약을 읽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맞는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초록을 읽고 논문을 눌러서 결론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원문 부분을 읽지 말고 결론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결론에도 또 똑같이 초록처럼 그 핵심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결론을 잘 쓰신 논문의 경우에는 결론만 봐도 수행평가 과제 완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니까 초록 결론 꼭 읽어주시고 마지막에 발췌 같은 경우 AI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치만 처음부터 끝까지 AI한테 맡겨버리면 환각, 할루시네이션도 너무 심하고 또 질에서 진짜 차이가 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초록에서 주제 적합성 판단하고 결론에서 내용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AI로 여기서 핵심 문장 발췌해줘 하면은 수행평가가 뚝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들하고는 차별화된 자료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면접관님, 교수님이 쓰신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신뢰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세부 특기 사항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선생님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의 경우에는 출처를 안 쓰면 수행평가에서 또 깎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수행평가 논문 같은 거 인용할 때 너무 우리 인용 방식 쓰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리스에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논문 쭉 내려보시면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고 그래서 1초 만에 출처 표기 고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 깎이지 않더라도 정보 윤리를 위해 꼭 써주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인데요. 세특에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까? 이렇게 탐구 과정도 정말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신뢰적인 정보 찾아서 똑똑하게 했는데 우리 리스에 기록 잘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교의 내용이 들어가면 생기부에서 잘리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대학교 내용까지 쓰면은 정말 좋잖아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냐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한 학생의 기록이 더 부각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대학에서 튀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잘리지 않으려면 단어를 교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로 내용을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리스에서 땡땡대학교 땡땡 교수의 유전자 가위 관련 학술 논문을 탐색하고 이러면 정말 이 교수님 면접관 입장에서는 예뻐 보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이 사교육의 내용처럼 쓰여졌다 하고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오른쪽처럼 교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술정보원을 이용하여 땡땡 주제에 관해 어떠한 내 생각을 가지면서 탐구함. 자주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가위, 배합 편집 주제 관련 지식이 풍부함. 이 정도로만 들어가도 교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DB명은 언급하지 마시고 학술정보원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다음에 논문이란 단어도 학술정보로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과정은 아까 그 유튜브 쇼츠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전공 관련 아이디어만 드러나도 충분해요. 다른 학생들이랑 너무 차별화되고 훨씬 앞서 나간 세특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랑 관심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명, 교수명은 언급하지 않고 해당 학과 논문을 수행평가 주제로 언급하는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이디어와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리스 같은 전문 학술 정보원을 사용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앞서 나가려면 이러한 학술 정보원에 대한 지식은 꼭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나 논문을 애초에 찾으려면 그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활동, 역량, 기록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수행평가가 보통 이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이런 세부 특기 사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결과보다도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려고 세부 특기 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을 강조하고 싶으면 주도적인 탐구 과정과 또 차별화된 탐구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는 정보원을 활용해서 검색을 했고 평가를 한 점을 이제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역량에서는 내가 어떻게 자료를 적합성을 판단을 했고 평가를 했는지, 선별을 했는지 이런 과정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역량이 세부 특기 사항에 잘 기록이 돼야 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주적인 정보 활용 능력이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입학사정관님께 많이 여쭤보고 들은 세특의 본질인데요. 대학이 원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결코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탐구 과정과 또 전공에 대한 관심과 구체성에 있어요. 대학 입학사정관님들의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고 세부 특기 사항을 읽고 또 그러한 기록을 판별하면서 어떤 학생을 뽑아야 우리 학과에 도움이 되고 또 수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 활용 능력이 높고 이러한 학술정보원을 많이 활용한 게 드러나면 결국에는 얘는 대학에 와서도 잘 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학과 정보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니까 결국에 세부 특기 사항 탐구 과정의 한 줄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우수한 성과를 만든다는 것을 대학 관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술 정보 서비스로서 리스의 가치를 종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제일 실효성이 있는 주요한 것으로 수행평가와 세특이 있었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문헌 그리고 차별화된 탐구가 필요할 때 논문으로서 리스를 활용해서 논문을 검색해서 이러한 차별화된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화 탐구, 전공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언급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또 예비 대학생으로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 익힌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대학 시절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과제와 업무 수행 능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학술 정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수업 시간에서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학술 정보 사이트 많이 알려주고 논문에 대해서도 조금씩 읽히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탐구 과정에서 남들과 다른 깊이가 필요할 때, 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때 리스라는 공인된 도구를 꼭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도서관 또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자료 선별이 필요할 때 또 언제든지 도서관을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탐구 과정과 생기부에 빛나는 문장이 되기까지 사서쌤들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 중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제가 항상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리스 같은 사이트에
최대한 자주 그리고 많이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리스 보시면은 연구 보고서도 있고 석사 논문도 있고 심지어 박사 논문까지 있는데 연구 보고서나 석사 논문 정도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쓴 자료여서 쉽게 쓰여져 있는 자료가 많고요.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술이나 인문에서 박사 논문도 되게 재미있고 좀 이해도 쉽고 이런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많이 찾아가면서 배워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에게 몇 차시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융합일 때랑 단독일 때 항상 다른데, 단독일 때는 이렇게 리스 정보원 사이트 특성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진로별로 자기 논문 관심 있는 논문 찾는 정도로 2차시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융합 과제일 때는 그 해당 교과 선생님들 수행평가에 맞춰서 선생님이 먼저 1차시 진도 나가시고 두 번째로 제가 리스 찾는 방법이랑 검색법 알려주고 마지막에 3차시 때 학생들이 그 과제를 발표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방법은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살펴보니까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무료로 되거나 아니면 그 리스 사이트에서 그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자료로 항상 추천하고 있고 제가 유전자 가위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도 구매하는 자료보다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80% 정도는 무료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오픈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네, 추가 답변은 캐리스에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